간 건강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현대의학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의 전통의학, 한방이 어떻게 간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지 실제 임상 보고서를 바탕으로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암덩어리를 떼어내면 간질환 치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큰 불을 끈 뒤에도 우리 몸속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불씨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끝나지 않는 만성염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 재발의 위험. 이게 바로 기존의 강력한 치료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골치 아픈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이 빈틈, 이 꺼지지 않은 불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간을 치유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철학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서양의학은 당장 눈앞에 큰 불,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종양을 끄는 소방관과 같아요. 아주 빠르고 강력하죠. 반면에 한방의학은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내부 환경, 즉 질병이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정원사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질병이 자라는 토양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간 질환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염증에서 시작해서 점점 간이 굳어가는 섬유화, 그리고 간경변을 거쳐서 결국 간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목표는 바로 이 흐름의 고리를 가능한 한 빨리, 초기에 끊어내는 데 있는 거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0% 이상.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만과 일본의 데이터를 합쳐보니까 한방치료를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꾸준히 받은 환자들은요, 사망 위험이 절반 이상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양을 바꾸는 장기적인 관리, 그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그냥 몸에 좋은 약 같은 두루뭉술한 접근이 절대 아닙니다. 한방의학은요, 간질환이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도구 상자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특정 처방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처럼 간암으로 가기 직전의 위험한 단계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된 처방 중 하나인 소시우탕이 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 방패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DNA 손상을 막아서 암의 싹을 잘라내고요. 둘째, 이미 생긴 초기 암세포는 스스로 죽게 만들어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화 진행을 늦춰주는 거죠. 정말 다각도로 방어하는 셈입니다. 자, 다음은 황달입니다. 황달은 굉장히 위험한 급성 증상인데요. 이때는 또 다른 처방, 인지노탕이 사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마법의 탄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원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간세포에는 독소를 밖으로 펌프질해서 내보내는 아주 작은 단백질 펌프가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MRP2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인지노탕이 그 펌프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독소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출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암 수술 후에 몸이 극도로 약해졌을 때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처방이 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암 수술 후 5년 내 재발률이 무려 70%에 달하거든요. 이 처방은 약해진 면역체계를 다시 깨워서 남아있는 암세포를 찾아내게 하고 암이 다시 자라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한약은 간에 안 좋다던데 괜찮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진실이 뭔지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방약은 정말로 간을 손상시키는 주범일까요? 아마 그 대답을 들으시면 꽤 놀라실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 전국에서 조사해보니까요.
약 때문에 간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은 놀랍게도 항생제와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였습니다. 한방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한방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일본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한방약을 처방할 정도로 정말 널리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간 손상 원인에서는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진통제나 영양제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왜일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 자체의 독성 문제라기보다는요, 아주 드물게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의사의 관리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서양의학이냐, 한방의학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의 길은 바로 이 둘이 힘을 합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방의학은 소방관인 서양의학이 놓친 꺼지지 않은 불씨, 즉 만성염증과 섬유화를 관리해주고요. 일찍 그리고 꾸준히 사용할 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처방하에 사용될 때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네, 일본의 임상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정밀한 소방기술과 한방의학의 지혜로운 정원관리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만성 간질환과의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치료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질병이 싹트기 힘든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관리와 예방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